합성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이 사진 한 장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강남을 빨칵 뒤집었던 미국 번호판을 달고 있는 사이버 트럭의 목격담이 연이어 나오며 자신의 존재감을 강력하게 각인시켰는데요. 실제 해당 차량은 국내에 정식으로 주행 허가를 받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라고 합니다. 마치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보니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백투더퓨처 알아? 그 차같이 생겼지. 백투더퓨처는 언제죠? 백투더퓨처 1989년도 국민학교 시절 최초의 자동차로 큰 사랑을 받았던 전기차는 사이버 트럭의 등장으로 끼고 길었던 캐즘을 뚫고 화려한 기한을 예고합니다. 과연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세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어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올해 현대기아차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43만 7,246대 가운데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무려 11.2%에 해당하는 48,838대로 집계됐습니다. 즉, 10대 중에 한 대 이상은 한국의 전기차라는 말씀. 요즘에 실제로 길을 보면 전기차들이 많아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테슬라는 하루에 꼭 한 대 이상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사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테슬라 사고 싶은데 주식이 망해갖고. 2014년 처음 미국 시장에 진출했던 때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고작 2,437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전기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 만에 어떻게 이런 성과를 거뒀을까요? 일각에선 세단과 SUV 등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내놓은 게 판매량을 증가하는 데 큰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규모를 보면 전기차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기차는 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을까요? 먼저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전기차의 역사를 살짝 알아볼까요? 궁금하지? 전기차는 일론 머스크 형이 만든 거 아니에요? 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먼저 발명됐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셨나요? 세계 최초의 전기차는 무려 200여 년 전에 1824년 헝가리의 성직자 아노시 예들리크가 발명하게 됩니다. 전기 모터를 바퀴 달린 판에 매달고 동력을 바퀴에 전달해 구동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 후 전기로 움직이는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실험이 진행됐고 개발 속도는 탄력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옛날에 어렸을 때 과학상자에서 자동차 만들었던 그런 느낌이에요. 아시카 막 하늘을 나는 거 블랙모터. 이분은 성직자인데도 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옛날에는 성직자들이 되게 똑똑했어요. 왜냐면은 문자를 다루기도 하고 양조, 와인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성직자들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성직자가 똑똑했다는 카드라 썰이 있는데 아마 사실일 겁니다. 1884년 영국의 에디슨으로 불리는 토마스 파커가 축전지를 활용해 재충전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는데요. 그 덕분에 전기 자동차는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5년 뒤 1899년에는 벨기에의 발명가 카미유 제나치가가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라자메 콩탕트라는 이름의 전기 자동차를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1900년대는 그야말로 대전기차의 시대로 불릴 만큼 호황을 누리며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도로 위의 3분의 1 이상은 전기차였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행복도 잠시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전기차의 인기는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독일의 칼 벤츠라는 자동차 발명가가 휘발유를 원료로 하는 내연기관차를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뭔가 익숙하다고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습니다. 바로 독일의 자동차 회사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설립자거든요. 그렇게 칼 벤츠가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면서 자동차 시장의 판도는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연기관 기술은 갈수록 발전하면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데요. 반면 충전의 번거로움과 배터리의 무게 등 단점을 보완하기 힘든 전기차는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가게 된 거죠. 실제 자동차왕 헨리 포드와 발명왕으로 유명한 토머스 에디슨이 값싼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싸맸지만 기술의 한계로 가로막혀버립니다. 결정적으로 20세기 초 텍사스, 오클라호마, 캘리포니아에서 방대한 원유가 발견됩니다. 일명 오일 러쉬! 방대한 원유의 발견은 휘발유 가격을 크게 하락시키고 내연기관의 운행 비용도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1913년에는 포드에서 세계 최초로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
내연기관 차량을 대량 생산하면서 차량의 가격도 저렴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상황이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은 저렴하면서도 멀리 갈 수 있는 내연기관차를 선호하게 되고 결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자취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던 전기차가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그 이유는 내연기관차의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해 전기차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그 덕분일까요? 세계적인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친환경 차량 개발에 착수, 2000년대에 들어 전기차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각국 정부도 친환경 정책을 강화시키며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게 되고 한국 역시 전기차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선보이게 됩니다. 무려 2015년 초창기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세금 공제와 세금 감면, 충전소 설치 지원 등의 형태로 다양한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았죠. 일반 차량에만 지원해줬냐고요? 아닙니다. 영업용 택시와 전기 화물차에도 대대적인 지원을 하면서 수요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지난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전기 택시는 무려 33,500여 대, 전체 택시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택시 7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인 셈이죠. 또한 국내 전기 화물차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0년 말 15,436대에 불과했던 전기 화물차는 약 13만 대로 8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이기도 했죠. 그 결과 5,712대에 불과했던 국내 전기차의 보급량은 2023년 말 현재 무려 54만 대를 넘겨 전체 자동차의 약 2.1%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전기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실제 전기차를 사용해본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저렴한 유지 비용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고 주행 퍼포먼스, 친환경성, 정숙성 등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2차 전지 제조국인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배터리 제조업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성능이 우수하고 생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게 된 거죠. 특히 5060 세대가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전기차를 구매한 주력 구매층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을 수 없죠. 실제 전기차를 사용하는 차주들이 느낀 가장 큰 불편사항은 주행 거리로 인한 충전의 번거로움과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저 예전에 제 테슬라 한번 탔었는데 충전하려고 밤에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차 안에서 찾은 적 있어요. 나도 옛날에 테슬라 빌려봤는데 동네 면사무소 찾아갖고 거기 가서 충전했어. 근데 저 말고 옆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옆에 포터 아저씨도 있던데. 국내 보급된 전기차 충전기 대수는 30만 대로 전기차 1.8대 가량이 충전기 한 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50만 대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전기차 보급의 확대에 비해 충전 인프라는 아직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업체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전기차 충전기 시장은 중소업체 중심으로 돌아갔는데요. 최근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GS 에너지, 롯데정보통신, SK 현대차 등 대기업 등과 플랫폼 기업들이 전기차 충전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초고속 충전기 설치와 운영에 집중하고 있으며 SK 역시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 및 판매하고 GS와 LG그룹은 전기차 충전 밸류 체인을 갖추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죠. 반면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모바일 플랫폼 기업들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 데이터를 플랫폼과 결합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Listen carefully. 정부가 충전기 위치와 정보, 운영 시간과 같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에 전달하면 해당 데이터를 모바일 앱 플랫폼에 결합시키는데요. 이렇게 결합된 정보는 내비 어플을 이용하는 누구나 충전시설 정보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전국 약 5만 개 이상 충전소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충전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충전기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앱 기반의 스마트 QR 결제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30개가 넘는 충전 사업자들의 카드를 발급받아서 충전할 때마다 카드를 충전기에 태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러나 카카오티 전기차 충전은 카카오티 앱으로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하면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덕분에 전기차 사용자들은 충전 사업자별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카드 발급, 태깅이라는 절차 없이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충전이 가능한 거죠. 이렇듯 대기업들은 전기차 충전기 제조와 충전 인프라를 운영하고 모바일 플랫폼 기업들은 전기차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럼 앞으로 전기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는 운행 중에 탄소 배출이 없고 재생에너지와 결합하면 더욱 친환경적이죠. 최근에는 기술 발전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배터리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충전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과의 결합은 전기차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미래에는 전기차만 남고 내연기관 차량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아직까지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의 부족과 배터리 자원의 한계, 안전에 대한 걱정 등이 문제로 남아있어 내연기관 차량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장점을 극대화한 하이브리드 차량이 급성장하는 것만 보더라도 얼추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형태는 조금 바뀌겠지만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는 오랜 기간 공존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가 대신 취재하고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